들어주지 않는 멘탈 결정들의 놀이터.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그래. 나도 그래 환자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당한 기억 없고 주로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이런저런 트러블과 근데 원래 그게 더 부분들을 당했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막 첫판부터 물리적으로 생각들이 나오니까 저러고 네, 저희는 뭐 몸으로 때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뭐. 근데 그러니까 뭐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도 그 감정적으로 아프고 학대받는 그런 것도 아프긴 아파서 그쵸. 사실 보이지만 않지.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언어적인 거나 그것들이 저는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연상이 빨리 돼서 네. 그런 상황에 또 잘 마주치게 되고 네. 네. 그래도 뭔가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 몇 번 가끔씩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저의 이모,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언니, 네네네 이모, 이모는 되게 이제 많이 엄격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손찌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누구지? 사촌 언니. 그러니까 많이 때리면서. 뭐 싸대기 때린 건 기본이고 막 이랬다니까 딸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저의 엄마는 해주는 거 해주면서 그러니까 너가 이모 집에 갔으면 뼈도 못 추려도 너 같은 딸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거나 뭐 이래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는 안 하고 널 인격적으로 말로 어떻게 이렇게 타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채서 맞이는 노선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때렸다, 손은 안 됐다, 물리적 폭력은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 들으면서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싸대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거짓말은 아니면서도 네. 참 애매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놈을 내가 왜 낳았을까, 너를 왜 낳았을까, 쯔쯔쯔.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은 안 낳아야지, 뭐 이런 생각.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옆집 사람이랑 비교하는 어떤 그런 말인데 가장 제가 무서운 거죠. 7살, 9살 때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그때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저한테 육체적은 아니지만 말로 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학대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 생각이 났고 특히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전인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힘들죠. 네, 청소년기 때는 그 말이 학교 공부하다가 생각나고 가끔 생각나면 자존감이 좀 하락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것도 학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죠. 근데 저도 약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왜 나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다. 너네 엄마는 다리 밑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다. 저는 믿었어요. 진짜. 저도 믿어서 저도 그래 집을 가출한 적 있었어요. 와. 7살 때. 샬랄라님이? 네. 심지어 되게 모험가다. 근데 진짜 그 말을 너무 많이 듣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 찾으러? 네. 우리 엄마 찾아간다. 내가 여기서 구박받고 사느니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사실 알았죠. 친엄마인지 알면서 갔죠. 아니요. 저 진짜로 진짜 가짜 엄마라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친엄마는 여태까지 뭐 했길래 다리 밑에서 붕어빵 팔면서 나를 안 찾으러 오나라는 원망도 있고 그래서 그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 했던 기저귀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착 물건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팬티 한 장이랑 티셔츠 한 장이랑 나름 계획적이야. 네, 거기다 수건 한 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한 다음에 들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거를 들고 손에다 200원을 쥐고 그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용감하다. 네, 그래서 이제 막 터덜터덜 가면서 혼자 속으로 100원은 버스를 타고 100원은 시장에 내려가서 오뎅을 사 먹어야지. 그러면서 엄마를 찾아야겠다.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밥 먹으러. 샤랄라, 너 어디가? 네. 그래서 뒤를 딱 보니까 가짜 엄마인 거야. 그 가짜 엄마. 가짜 엄마가 날 보면서 너 어디 가냐는 거 밥 먹을 시간에. 그래서 내가 눈물을 쪼르르 흘리면서 우리 엄마 찾으러 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막 웃으시는 거야.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제 엄마한테는 귀여워 보이죠. 네, 그때 처음으로 고백하셨어요. 내게 네 친엄마다. 난 못 믿는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럼 아빠를 불러다오. 해가지고서 그때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네 친엄마가 맞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그게 그래서 계속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데려왔으면 잘 키워주지 왜 자꾸 네 친엄마 따로 있다 그러면서 구박하나. 그래서 그걸로도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서적 학대는 말로 하게 되니까 아빠보다는 엄마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많이 오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 그 시간에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정체성이 네, 이렇게 뭐 만들어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의 그렇군요. 관계를 풀어야지만 나의 제대로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랑 해결을 해야지만 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그 보통 집은 다 엄마가 언어 정서적 그렇죠, 그렇죠. 학대라고 말할 수 있나 공격들 담당하고 아빠가 이제 쇼커스를 가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데 우리 집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단순하게 깜짝 쇼로 이렇게 물고문을 한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평소에 네. 굉장히 고요하세요. 굉장히 고요하세요. 물처럼 고요. 굉장히 조용. 물처럼 고요해서 물로. 그러시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른 집 어머님 역할을 우리 아버지가 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남녀 성향의 문제가 성향이 아닌 아닌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대화라든지 대화 단절, 표정으로 무시당하는 적은 좀 많거든요. 그거 더 무서운데. 네, 그것도 조금 사춘기 때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실망됐고 다른 집에 놀러 가면 친절하게 이렇게 반겨주시고 하는 모습에서 좀 비교가 되고 그것도 학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친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이 정도로 들었으니까요. 가출은 안 하셨죠? 가출 뒷사람들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네. 저는 가출을 엄두를 못 냈어요. 너무 이게 엄마에 대한 무서움이 너무 그걸 오버가 되니까 가출을 해서 내가 만약에 찾아질 경우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엄마도 하셨는지 완전 어릴 때 제가 잘못을 과하게 하면은 엄마가 막 짐을 막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 놓고 나가려는 줄 알고 막 붙잡고 울어. 엄마 나가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때 막 네 짐 싸는 거야. 어머. 네 짐 싸는 거야.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그래서 진짜 그 짐을 우와. 딱 싸서 딱 차에 타서 진짜로 그냥 공원 같은데 딱 내버려둔 짐이랑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몇 살 내가 내 때쯤이요? 말 완전 어릴 때죠.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무섭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제일 6살 제일 무서워. 네 짐 그래요? 싸는 거야. 네 짐 6자. 싸는 거야. 완전 이러면서. 영화인데요? 영화인 줄 알았어 지금. 깜짝 놀랐죠. 근데 나도. 진짜 반전. 반전. 식스센스보다 더 아니 이거 너무 오래된 영화잖아. 이거 뉴스에 나오면 완전히 그 아동 학대 케이스 아닙니까? 완전 깜짝 놀랐어요. 네 짐 싸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깜짝 놀랬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막 나가고 싶다, 뭐 나도 지금 집을 뭐 가출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있지만 감히 그런 엄두는 못 실행할 수 냈던 것 없네.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놀라시는데 저는 이게 놀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까지 있거든요. 고등학생쯤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도 완전. 내가 왜 나가? 엄마가 나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면은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상처 많이 받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가출 경험은 없는데 네. 없는 사람들이 가출을 안 하면서 상처받는 게 더 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한번 나갔다 와 보면 그렇죠. 약간 풀릴 텐데. 약간 네. 일탈 이런 일탈을 걸 했을 해보지 그리고 못하고 계속 잠깐만요. 어. 잘해준다는 거. 눌려 있으니까 그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아주 쟤는 그냥 나갈 수 있다. 네, 잘해줘야겠다. 쟤는 안 되겠다. 더 수심이 안 된다. 어. 옆구리는 조심해야 쟤는 된다. 보통 애가 아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인상을 팍 남겨주긴 했죠. 그래서 구두칼로 전향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어두워졌나요? 네. 밝은 얘기 한번. 그럴 때 여기서 바로 구호 한번 해야죠. 구호 한번 해야죠. 네, 딱 바로 눈빛이 통했어요. 역시 그래. 나도 그래.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진짜 뭐 이게 놀랄만한 이야기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상처도 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의 이런 성격 형성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컷 엄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 이 이야기 안 하면 진짜 집에 가서 벽을 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너무 많은데 네. 해도 되나?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냥 하면 하면 돼요. 시원해져요.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야기 엄마가 해보시 들을까봐. 네. 엄마가 들을까봐. 제일 무서워. 엄마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잘안 만약에 들으시죠? 들으시면은 네. 어머님이 아니시라고 저희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네, 오. 오시면 참이슬이 아니라 네. 다른 소주라고 얘기해 그렇죠. 참이슬 아니고요. 그럴까요? 아니고요. 참이슬은 네. 아니고요. 뭐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이었어요. 처음처럼이에요. 그분은 네. 처음처럼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어떤 것 얘기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언어적 폭력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전 사실 이렇게 맞은 것도 장 PD님은 아시겠지만 되게 과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하면은 우리 엄마 신고할까봐 맞을 말을 데가 없을 것 못하겠어요. 같은데. 공소시효가 지났겠죠. 근데 공소 맞아 지났어. 네. 지금 또 성인이라 안타깝지만 신고는 못해요.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친고죄 맞나요? 왜 뭐 가족끼리는 신고 못하죠. 왜 못해요, 네. 못해요. 그래요? 네. 네, 저 다행입니다. 진짜 과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도까지 가서 거기서 모든 걸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는 게 어떤 거냐면 혹시 이게 내가 견디지 못할 고통까지 막 맞으면 내가 날 놓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막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그냥 살을 지지든 어떻게 하든 맞아 멍하니 네네.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고통은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 말 저는- 표현을 못하는 거고. 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으로 때릴 때 그냥 진짜로 이제 싸대기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그거를 그냥 엄마가 지칠 때까지 저를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려요? 사람이 지칠 때까지. 와. 그냥 어느 정도냐면 제 이제 온몸이 다 피멍이 되고 어머. 이제 얼굴이 다 부어서 터지고 핏줄이 터져도 그걸 보면서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이게 화가 안 풀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나름 똑똑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돼서도 못하겠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과제로 제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게 학대를 이렇게 폭력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죠. 이유 없이 막는 분들이 네.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 저는 제가 막 견디지 못할 스트레스까지 가면 전 저를 때려요. 어머. 스스로? 이 멍도 막 이렇게 좀 이게 이거는 좀 얼마 전 거라 좀 최근에도 그쵸. 최근에도. 지금 멍이 네, 보이네요 멍이 좀 여기 이렇게 왼쪽 있죠. 팔에. 네. 막 진짜 엄청나게 때리는데 저를 제가 그때 맞았던 거를 그대로 때리더라고요. 어렸을 그건 때 강제. 맞았던 네, 거를? 어릴 때도 당연히.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아주 어리지도 않았죠.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였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지금 확 화가 나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내가 가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서운 거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치,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전화를 다 이제 다 끄고 그냥 어디 도망가요. 같이 살아요 지금? 따로 살죠. 음. 따로 사는데 따로 살아도 이제 뭐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언어적 폭력을 또 들으면 지금은 언어적 폭력이라는 걸 아니까 저 스스로가 제지하잖아요. 그거 나한테 너무 상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그쵸. 음. 너 부모한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너가 감히 지금 내가 틀렸었어도 너가 넌 똑똑한 딸인데 엄마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난 더 부족한 딸인데 나는 그럴 수 있어, 맞아. 더 나는 엄마보다 더 적게 살았고 상처라는 것까지는 인지한 상태인데 왜 그런 그쵸, 말을 그쵸. 할까? 이런 거죠. 엄마도 이제, 나한테 네.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보다 그냥 상처니까 알아줘라. 어. 이것만 알아줘라라는 되게 음. 심플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차미슬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책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 본인 어머님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이거 오늘 책 이거 할 건 아니고 네네네. 아닌데 책 제목이 뭐냐면 머더 팩터예요. 아. 1번 어머니 완벽과 사랑을 향한 끝없는 질주 완벽주의 어머니. 이제 2번 우울증과 불안함의 극대화 예측 불가능한 어머니. 3번
자기 중심적인 어머니. 4번 나의 감정과 어머니의 감정이 연결돼 있는 절친형 어머니. 요 4개. 2번 빼고 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벽주의, 자기중심적, 네, 이게 절친형? 시기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머니 성향이고 지금은 또 1번이 아니세요. 일반 아니시고. 네, 제 1번은 제가 성장했으니까. 성장을 했으니까 어머니도 그때는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는 30대, 40대 이르셨으니까 그러셨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절친형이 됐지만 아직 뭐 아까 4번이 절친형이었죠. 네, 4번. 3번이 뭐였죠? 3번도 3번이 자기중심적. 네, 자기중심적. 근데 그거를 자기중심적인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 위한 거라는데 내가 원하는 거야. 전 진짜 날 위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는 좀 많은 부모님들이 3번은 다 속할 것 같다는 생각은 거의 들어요. 대부분이실 것 대부분 같긴 다 해요. 이실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짐 지금은- 싸는 거야에서는 자기중심적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에. 보통은 자기 짐 싸잖아요. 맞아. 짐 싸는 거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고 네. 나는 그 절친형 어머니에서 이제 절친형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서 좋은 건 줄 알고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감정이 아이의 감정하고 너무 연결돼 있어서 친구 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좌절하면 같이 좌절하고 아이가 성공하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작게 들리는 거고 부정적인 요소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고쳐주거나 해결해야 되고 증오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절친형 어머니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나오는데 거기 내용은 뭐냐면 아이가 어머니의 감정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저도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스윙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아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고물 안 당해야 되니까. 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완전 공감했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는 그렇게 하면 잘 자랄 수 없다고 여기 적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자랐지만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었구나.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요. 네. 저도 엄마랑 엄청 친해. 방금 전에도 통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방금 카톡도 왔다. 저희는 매일 카톡하고 막 그래요.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고 막. 우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읽은 책들인데 여기 보면 꾸준한 정서적 기억, 정서상의 파일 시스템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스러운 난제 변화가 닥쳐오게 되면 도움이 되는 믿음과 느낌들을 잘 간직해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 느낌들을 그 사건 상황에 돌파하고 대처하는 데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정서적 기억이 난해한 경우 앞부분 네 분의 이제 엄빠 완벽주의 예측 불가능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너무 절친형이거나 절친형 어머니의 특징은 본인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딸들 자식한테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집착하는 거구나. 친구가 저희 언니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많은데 진짜 친한 친구가 없어. 사회적 페르소나에서 만들어진 친구인 거지. 저하고 있는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친구는 아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아빠한테 감사해요. 저희 진짜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동생이랑은. 근데 아빠와 오아시스가 있긴 있군요. 있죠. 집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빠가 다 못 풀어주는 딸이어야지만 해소되는 부분. 네. 사봐야겠는데. 역시 도사님이라 다르시네요. 아니, 제 고민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걸 아픔이라 생각해 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각자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처음에는 스스로 힐링해 보려고 지나온 과거를 바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쵸, 지금 그쵸. 있는 성격에서 좀 모난 부분은 스스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쭉 진행하다 보면 아빠 성격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엄마 성격도 분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정서 시스템이 어떻게 나한테 녹화돼 있어서 아주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거티브한 것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 특히 이제 덥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액체류가 흐르거나 이렇게 물에 관련된 게 이제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손으로 맞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엄마는 맞긴 맞았지만 그거는 그 사건으로 전 따로 떼놓고 싶은 거죠. 저한테 힘드니까. 근데 그러다가 수학여행 갔는데 애들이랑 둘러앉아서 게임을 하잖아요. 인디언 밥? 인디안 밥. 아. 받고 기절해버렸어. 그럴 수 있어. 오 마이 갓. 인디언 밥 받고 생각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기절을 하고 딱 깨놨는데 애들 다 놀랬죠. 완전 기절하니까. 기절하고 내가 딱 떴는데 나도 그때부터 나에 대해 탐구하는 거야. 내가 왜 과연 기절했는가. 했을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찾긴 되게 찾았네. 오래. 네, 찾았죠. 근데 그러다 이제 뭐가 이렇게 누가 뭐 막아준다고 탁 이러면서 손이 왔는데 제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뭔가 여기에 뭐가 있다. 근데 이게 소설 중에 이청준 님이 쓴 소설 중에 뭐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그거. 댓글에 달린 거? 그래 그거. 댓글에 달려주신 거? 그거. 그래 그거. 네, 그래. 주인공이 밤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 꺼지는 걸. 그래서 맨날 불을 켜고 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전집불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계속 어둠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그때 시대상 뭐 너가 북한이냐 남한이냐 하면서 어릴 때 전집불이 딱 들어오면서 물었었는데 이 묻는 사람이 북한인지 남한인지 알 수가 모르니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전집불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게 어둠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둠을 그냥 무서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제목이 뭐지? 진짜. 그래 그거 다 읽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그쵸 고도님. 네. 고도님. 근데 그때 되게 감동스러웠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책 읽고. 그죠. 다 알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치. 그래 맞아. 그 책. 근데 그랬구나. 저거 듣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정말 잘 극복하셨네. 그냥 멀쩡해 보이네. 겉으로는 저처럼. 저요? 아니에요. 저 보세요. 이거 멍이 있고 막. 멍은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너무 펑펑 충격적인데 네. 아직까지 부모님이랑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생각하면서 원래 그 아동 폭력이나 학대라든지 부모 폭력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읽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또 학대를 당했던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경험을 자기 자녀한테 이제 물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맞아요. 그렇구나. 되게 웃긴 게 저희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엄청 부잣집 딸로 커서 그 누구도 엄마를 건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커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래서 제가 하루는 확 지르던 날이 있었는데 엄마는 안 맞고 커봐서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이 죽고 싶은 심정 막 엄마에게조차도 만질 때 내가 이 벌레가 되는 이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포기를 해버리게끔 가는 그 마음의 끝자락에 서는 내 마음 상태인데 어릴 땐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게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생각하니까 좀 안쓰럽긴 하네요. 네, 그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그게 이제 막 제가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로 저는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되게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 때까지 참아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어디까지는 참을 수 죽기 전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딱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극도의 그게 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맞았었을 때 내가 내 몸을 다 놓고 있었던 나를 딱 떠올려요. 그러면서 막 그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완전 공감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집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거나 맞아. 모바일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뭐 이렇게 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정 환경이 보통 옆집 아저씨 뭐 공무원이야, 뭐 옆집 엄마 가정주부야, 우리 집도 비슷해. 그러면 같은 환경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정서적 가정 환경은 너무 천지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가정 환경들이 또 다른 어떤 쪽은 엄마가 어떤 쪽은 아빠가 힘든 어떤 집은 두 집 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없는 집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거였던
있었던 거였고 그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성장해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 대에서 이 그 정서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 디소더 돼 있고 이미 이제 굴곡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물려주고 싶지 않아. 제가 읽었던 책에도 그 감정적인 학대였나 어떤 표현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그것에 이제 대물림을 우리는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자기에게 가해지는지 알고 그것을 자신이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로 그런 점에서 무엇이 이제 잘못됐는지 빨리 이제 인지하고 빨리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하사님은 되게 그거에 대한 내가 여기 나한테서 끊을 수 있다라는 그때 의지와 확신이 되게 차 있으신 것 같으세요. 훌륭하신데. 진짜로. 저는 사실 그냥 혼자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서운데? 맞아. 아 정말요? 우리 잠깐 조금 더 반성합시다. 네. 저는 약간 좀 겁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낳으면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 전 좀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안 나을 것 같은.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좀 해요. 저는. 네, 그냥 자신에게 자행되는 그런 폭력과 그런 걸 굳이 나의 후손들에게 또 반복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나는 내 이세를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저는 이런 이유로 이제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주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딱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그냥 나 그냥 얘기 안 날 거야 라는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오늘 진짜 첫 회인데도 너무 풍성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후끈한 열기를 또 이어가지고 다음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